그리고 이제 저희 7월 달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고등학교 입시제도에서 바뀐 게 뭐냐면은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를 쓰면은 임의 배정 동의서를 내서 일반고 3단계에서 막 임의 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사고 쪽에서 헌법소원을 냈죠. 그리고 헌재에서 결정을 냈습니다. 7월 달에 결정낸 거는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임의 배정 동의서를 내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쓰는 아이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결정이 일부 인용이 돼서 어떤 게 바뀌었냐면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쓸 때 일반고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일반고는 3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아이들이 1단계, 2단계 선택을 하는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 쓰는 애들은 1단계는 선택을 못하고 2단계에서 2개 학교를 선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너무 빨리 말을 하고 있죠. 많은 부분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오늘은 제가 뭐 어떤 거를 선택은 누구나 어려워요. 사실은 부모님이 선택을 하시든 학생이 선택을 하시든 또 많은 상담을 걸칠수록 선택하기 더 어려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한테 오시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이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선택해 주세요. 그럼 제가 선택을 하고 나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그 학생이 만약에 이제 일반고 가라고 해서 뭐 부모님이 원하시는 학교 가고 학교생활 잘하면은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또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선택은 누구나 어려워요. 근데 저는 오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시고 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왜냐면은 이제 뭐 제 아는 친구들의 학원에도 있고 그런데 학원에서 설명회 할 때는 결국 기승전 뭘까요 마지막에? 기승전 우리 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원 와야 된다. 근데 저희는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중학교에 저는 있지만 그 제자들 또 저희 친척들 입시하면서 이런 자료를 다 찾아보고 또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준비하면서 모든 사이트 자료들을 다 찾아봅니다. 근데 또 학원 자료들, 학원에서도 올린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찾아보는데 근데 학원 자료들 뒷부분에 가면 그래서 우리 학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초반에 굉장히 어떻게 해야 돼요? 초반에 굉장히 분위기를 어쩜 이게 진짜 어려운 분위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일단 부모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보에 대해서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걸 찾아보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부터 이제 대입 전형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은 8월 달에 이번에 2022년 대입 전형 제도하고 어떻게 된다는 방향이 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1월 말에 우리 아이는 이제 올해 11월 말에 교육부에서 대입 전형의 기본 방향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교육부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1 내년에 고1 8월에 되면은 대교협에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옆에 위에 학년이 있기 때문에 그 학년이 교육과정하고 평가는 다르지만 그 학년에서 어느 정도는 적용이 조금씩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 고2 때 4월 말에 이제 모집단 대학별로 모집단원, 그다음 모집인원 자격, 뭐 지원 자격, 수능 필수 영역, 전형 비율 등등해서 여기 보면 가산점 영역까지. 좀 이따가 제가 수학 과목을 가지고 이제 공통과 선택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쭉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도 대교육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확인을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대입제도 어떻게 개편되는지 추기한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교육부에서 내려왔던 거죠. 올해 교육부에서 내려온 건데 지금 고1까지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중3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수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근데 이거 30%라고 다른 것보다 좀 크게 써줬죠. 뭔가 30%니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따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는 수시와 정시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뭐 정시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시에서는 가장 기본은 그냥 수능으로 뽑는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거의 소수거든요. 그리고 수시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학생부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 보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종합 전형은 뭘 볼까요? 성적을 안 보진 않아요. 성적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성적도 보고 비교과 영역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기자정이나 실기, 이렇게 해서 한 4개, 전체적으로 보면 수능까지만 한 5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30%, 우리가 수시 전형을 30% 정시를 30% 이상을 확대해라, 권고사항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 이상 하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해라. 그럼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데가 30%를 하냐?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데이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국어 수학. 공통과 선택이 있습니다. 그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은 그러니까 대개 이게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은 이거는 한 과목입니다. 2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이에요. 그냥 국어. 공통을 한 75%, 그리고 선택을 한 25% 정도로 해서 3대1 비율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다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형들이나 누나들 이렇게 대학 보내보실 때 사탐이나 가탐에 대해서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잖아요. 어떤 건 진짜 잘해요. 뭐 아랍어 이런 것들은 어떤 애는 찍어서 2등급 받았는데 원점수는 안 나오는데 되게 표점이나 이런 게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교육부의 기본적으로 생각은 공통 쪽에 무게중심을 더 둘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도 누구나 시험 보는 공통 쪽에 난이도를 주고, 여기는 어쨌든 여기 선택 쪽에서는 25% 정도 되면 선택 쪽에서는 난이도 차이가 많이 안 나게 조절을 해야겠죠. 그게 만약에 어떤 애는 확통을 선택하고 어떤 애는 미적분학을 선택했는데 미적분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상대평가긴 하지만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은 좀 이따가 제가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것도 제2외 국어만 절대평가가 추가되는 겁니다. EBS 연계율. 대부분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EBS 교재를 다 봐요. 왜 다 보냐면 안 보면 찜찜해요. 원인은 그거네요. 몰라서 어떤 아이들은 그냥 아는데도 봅니다. 왜냐하면 연계가 된다고 하고 70% 지금 연계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50%로 낮추고, 그리고 그것도 간접 연계율로 한다, 간접 연계로 한다라고 이렇게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추천서 또 폐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교사 추천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깊은 소식은 이번에 전국 단위 자사고도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됩니다. 올해부터 그거는 다 폐지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 자사고는 후반기로 바뀌면서 후기로 가면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사 추천서 이런 거 다 폐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건 정보 공시를 이렇게 하겠다, 지역별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뭐 통계 나온 거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건의나 이런 걸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너무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원래 학생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집중하면 제가 힘들어요. 저도 왜냐면 이게 40쪽 정도가 돼서 빨리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 시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금 빨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집중을 하시면 제가 아니 갑자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조용히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좀 힘듭니다. 왜냐면 아이들의 이제 적당한 이 소리에 제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힘드시면 그냥 움직이셔도 돼요. 일어나셔서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수능 과목 보겠습니다. 수능 과목 출제 범위. 이거는 이번에 나왔던 거죠. 아까 뭐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대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요 두 개를 좀 말씀드릴게요. 공통은 문학, 독서 문학. 독서가 비문학이죠. 아이들이 비문학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우리는 수학과의 모든 힘을 다 빼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어떤 게 발목을 잡냐면 국어가 발목을 잡습니다. 사실 국어 수능 문제를 제가 딱 봤더니 이거 풀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국어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냥 한국어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어에 대해서도 사실 아이들 읽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지금 많은 독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합법과 장문은 말하기와 쓰기 요거는 아이들이 쉽게 해요. 좋아해요. 그리고 요거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나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럼 두 개 중에 뭘 선택할래 하면은 대부분 이걸 선택하죠. 그럼 국어 쪽에서는 아마도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국어 쪽에서 쉬운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쉬운 걸 선택하겠죠, 선택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근데 국어에 대해서 대학에서 너는 언어와 매체를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할 과나 학교들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대학 쪽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수학 쪽에서 얘기죠. 수학 쪽에서는 여기 보면 확률 통계, 미적 분학,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들께서 이제 많이 지금까지 들으신 거에 의하면 어떤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기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려면 기하 벡터였어야 돼요. 근데 벡터가 없어졌죠. 그리고 얘는 아까 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었죠. 그러면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상위권 학교라든지 선호하는 과에서는 당연히 미적분학 쪽에 많이 중심을 두겠죠. 그리고 그 전에도 문과 위주의 학생들은 전부 다 확통을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선택할래? 그러면 거의 80~90%는 확통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먼저 수학 성취 기준 개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공부하실 때는 학습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학습 목표라는 거는 그 과목의 분량이나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 개수로. 그래서 보시면은 수1은 19개고 수2는 21개예요. 요거는 어차피 전부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고2 때. 그리고 확통은 17개, 미적분학이 27개, 기하가 16개죠. 왜냐면 이쪽에 보시면은 공간 벡터나 이런 게 삭제된 게 많아요. 아이들이 사실 공간 벡터나 이런 걸 어려워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참 우스운 일이지만 계속 지금부터 이제 고1부터 고2, 고3 애들이 시험 보는 게 다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서 완성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또 몇 년 가는데 지금 보면은 현재 고2, 고3, 현재 고1, 그 다음에 중3 이 아이들이 보는 거는 수학 쪽에서는 내용이 그러니까 들어가고 빠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고1, 고3, 고2 애들이 아니면은 고2 애들이 고1이나 고1 아이들이 재수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공통과 선택을 교육부에서 75대 5%대 25% 정도 이렇게 하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선택에서 유불리가 있어요. 선택에서
나는 확통을 선택하고 어떤 아이는 미적분학을 선택했어요. 그럼 유불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러면 아마 어머니들께서 보셨을 거예요. 표준 점수라는 거 들어보셨죠?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 없어요, 어머니. 어떤 부모님은 100분이 나온 걸 원점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원점수가 아니라 100분위는 그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의 퍼센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이 표준 점수는 그러니까 과목 간의 유불리를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표준 점수예요. 그리고 또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수능 다 끝난 다음에 대학에서 또 제시를 해요. 소수점 막 둘째 자리, 셋째 자리가 돼서 대학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시험을 보면은 3년 후에 이제 보실 성적표입니다. 저게 수능 성적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본 건 절대평가인 거죠. 이거는 절대평가고 등급. 제가 좀 잘한 걸 올렸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저걸 올려놨어요. 막 4등급짜리 있는 거 올려놔서. 네, 그럼 보면 여기서 표준 점수가 있고 100분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분위는 93%라는 게 뭐냐면 점수가 93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아이들이 93%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7%라는 거죠. 그럼 저기 1등급에 되려면 96%가 되면 1%, 4% 아니니까 1등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100점 마진에게 많으면은 1등급이 막 7점 몇 %까지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100점 마진은 다 1등급 줍니다. 사탐이라 이런 데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어 수학 표점은 표준 점수는 상대평가의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 간의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불균형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표준